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타그래마 28페이지에 나오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중요한 문법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가 의문문도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고, 근데 그보다 간접 의문문이 시험에 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문문 전체가요. 의문문 있잖아요. 그 의문문 전체가 보통 시험 문제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의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자, 의문문 전체가 무슨 자리에 온다고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돌려서 질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Where이라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있잖아요. 직접으로 묻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너 어디에서 왔어? 자, 이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의문사가 맨 앞에 오는 경우에 의문문이요. 근데 이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하는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과는 어순이 좀 다릅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세 가지. 자, 몇 가지요? 세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간접 의문문입니다. 뭐라고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think류의 간접 의문문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 세 번째는 think류의 경우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활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문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 Do you know? 너 알아?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올 거냐면,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직접 의문문이 됩니다. 그 직접 의문의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어디? 이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겠다.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요 목적어 자리에 나왔을 때 어순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어순이 바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며.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동사 주어였으니까 학생들이 알았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쓸게요. 그래서 did go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did go를 쓰는 것이 아니라 go에 무슨 시제를 써라. did니까 go에 무슨 시제를 써라? 과거 시제를 써라. 그래서 went라고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주어가 주어 동사 자리만 바뀌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 동사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했나요? 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어 동사가 된다면 그 do나 does나 did는 수와 시제만 남긴 채 사라져요. 여기는 과거 시제니까 go의 과거형인 went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tell me why he is angry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 동사가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쓴 거고요. 자, 두 번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까 의문사가 없는 경우 있었잖아요. 자, 지금 여기 이거죠.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동사 주어 의문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사가 두 개면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그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와야 되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의문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if나 whether이에요. if나 whether. 이때 if나 whether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if 주어 동사. 비동사는 주어랑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요. 자, 근데 여기는 역시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을 쓰려고 보니 의문사가 없어서 if나 whether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does 주어니까 주어 동사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study의 어떤 형태? 현재형이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tudies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의외로 아이들이 조금 바꾸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 일반 동사에서는 조금 do나 does, did는 버리고 동사를 수나 그 다음에 시제를 맞추어 주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think류라고 그랬잖아요. 자, think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앞에 동사가 does she think? 여기 동사가 think류가 온다는 거죠. 그 think류가 왔을 경우에 이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을 쓸 텐데 think류가 왔을 경우에 의문문, 간접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의문사를 문두. 자, 문두란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뭐라고요?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does she think where 의문사 주어 동사 원래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의문사 where를 어디로요? 맨 앞으로. 그래서 where does she think he lives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think류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상상하다, 가정하다, 믿다, 추측하다.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 자, 이런 것들이 think류의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그래마를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기 우리가 메타그래마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제대로 내가 이해를 했는가 똑같은 예문입니다. 자,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가 보고 이렇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간접 의문이란 즉 뭐다? 의문문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어떤 것이 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 think류의 경우다. 그에 맞춰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if나 whethe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ink류의 동사가 나온다면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고 주어 동사. 이렇게 알고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그래마 저자 최현숙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